네, 안녕하세요. 은퇴한 김과장입니다. 일단 제 이력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제 채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14년차 자동차 관리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고, 지금 이제 광고 관리로 이제 업무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만, 직접 운영하는 채널만 한 25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 편집자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채널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딱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5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데 이 채널에서만큼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의 주제는 수입차 계약부터 출고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안내를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님들께서 뭘 준비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뭘 이제 아시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수입차보다 재밌는 게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런 조금 이제 복잡하고 오히려 그런 게 있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수입차 편입니다. 수입차 편인데 총 수입차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단계마다 고객님들께서 준비하고 또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인데, 어디서 계약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보통 이제 유튜브든 네이버든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아보실 텐데,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딜러가 있을 것이고, 에이전시가 있을 것이고,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에이전시 업체랑 플랫폼 업체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다르고, 이 플랫폼 업체도 한 두 군데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시면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보이는 게 아마 조금 다르실 거예요.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 공식 딜러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벤츠, BM, 폭스바겐 뭐 모든 브랜드의 그 매장이 있죠. 매장 안에 소속된 딜러입니다. 그 브랜드에 소속된 딜러이기 때문에 공식 딜러, 뭐 인증 딜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브랜드에 소속돼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을, 모든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공식 딜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죠. 에이전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제 접속하는, 그러니까 상담 문의를 하는 거의 한 90%는 거의 다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분들의 특징은 명함을 받아보면 압니다. 명함을 받아보면 공식 딜러분들은 BMW면 BMW 어디 지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에이전시 분들은 그 에이전시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다이렉트카 해서 스마트 다이렉트카 명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속의 뭐 누구누구 팀장, 누구누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시를 혹시라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을 이제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시는 그냥 인터넷으로 치면 쿠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식 딜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치면 그냥 삼성 공식 스토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시는 그냥 쿠팡 여러 군데 다 취급을 하는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도 플랫폼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중고차 어플 중에 헤이딜러라고 있죠. 헤이딜러 같은 이제 헤이딜러는 근데 중고차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상관없고, 신차인데 이 플랫폼 업체들이 무슨 차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뭐가 있냐면, 한 개는 플랫폼 업체이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랫폼의 업체의 탈을 쓴 자기네들이 그냥 직접, 그러니까 에이전시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진짜 헤이딜러처럼 실제 플랫폼 업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헤이딜러는 헤이딜러 자체의 딜러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고차 딜러분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주는 거고, 신차 플랫폼에도 자기네들 그 플랫폼 내에 소속된 딜러랑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고객님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결해주는 데는 당연히 그냥 연결만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 따로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소속된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 출고를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정보 자체가 약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올라가거나 할인율이나 견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자기네들 유리하게 당연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데가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싼 데로 하는 건데 그런 게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문의를 하실 거라면 그렇게 정말 플랫폼 역할만 하는 업체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이 셋 중에서 제가 이 채널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에이전시나 플랫폼이나 이런 데 견적 문의를 한 다음에 그 차종으로 어디가 가장 저렴하다는 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딜러분들한테 검증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BMW라고 치면 BMW 5 시리즈는 이번 달에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싸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공식 딜러분들한테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싼 게 맞는지 검증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하셔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배정 단계입니다. 배정 단계인데 만약에 계약을 하고 즉시 출고 가능한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내가 알아본 그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대로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는 그냥 거쳐가고 인도로 바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차종의 할인이나 뭐 이런 재고가 원하는 게 없어서 기다렸다가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배정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그럼 배정을 받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이치로 계약을 해서 도이치로 배정을 받아서 고객님 이제 순번이 나와서 이제 그 결제를 하시고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딜러사에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출고하기 전에, 사실 이제 결제하면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다른 딜러사의 조건은 어떤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굉장히 딜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왜냐면 배정되고 결제만 하고 출고를 하면 되는데 딴 데 알아봐서 딴 데가 더 싸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거나 이런 거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이때 그 이제 할인율이, 그러니까 출고할 때 당시에 할인율이 가장 좋은 대로 출고를 하려고 사실상 이 계약을 두세 군데 정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계약을 좀 많이 해보신 분은, 그러니까 수입차를 많이 사보신 분들은 그냥 한 군데만 딱 넣어놓고 뭐 기다리는 경우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넣어놓고, 왜냐면 이게 보험이거든요. 배정을 받고 내가 출고하려고 하는 그 딜러사가 만약 도이치라고 한다면 도이치에, 근데 항상 도이치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도이치 모터스가 좋았는데 출고할 때 당시에는 뭐 다른 모터스가 더 좋다고 한다면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다른 데로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또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대기했다가 출고 받을 때쯤에 또 할인율이 바뀌면 또 기다리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넣어놓고 배정을 받고 출고하는 그 달에 가장 할인이 좋은 딜러사로 이제 출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군데만 계획을 넣어놔서 딱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한번 다른 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만약에 뭐 할인율이 당연히 내가 출고하려고 했던 데가 가장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데 할인율이 좀 더 올랐다 이러면 그 딜러분들한테 그 계약한 딜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좀 더 해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뭐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다른 데로 옮기시든 아니면 그냥 출고를 하시든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이고, 이제 그 할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약할 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울며 겨자 먹기를 하기 싫다면 그거를 한번 당해 보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계약할 때 두세 군데 정도 넣어 놓으신다. 특히나 이제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종들 있잖아요.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는 차종들은 한 달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두세 달 정도로 오래 걸리는 차종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인도 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게 구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검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들어오고 매장이 되고 배정이 되고 나한테 오기 전까지 이미 그 침차 검수는 여러 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그 전문 업체에서, 그러니까 BMW에서도 됐을 것이고 들어온 다음에서도 됐을 것이고 매장에 들어온 다음에 또 한 번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안 걸리는 게 고객님한테 인도돼서 눈에 보이는 경우는 있어봐야
외장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대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능에 대한 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전에 다 걸립니다. 이전에 다 걸리고 정말 출고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기 전에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도장 불량 아니면 뭐 단차 같은 건 또 이제 이미 여기 이 정도 왔으면 테슬라 같은 게 아니면 단차 같은 부분도 사실상 크게 문제될 일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도장 문제고, 근데 이런 도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제 고객님들마다 엄청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빠꾸하고 다른 차로 이제 다른 배정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장에 문제가 있어도 거의 뭐 이건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도 티가 안 날 정도의 엄청 별거 아닌 도장 불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수 거부를 하시려면 요거를 말씀드리면, 인도 받기 전에 인수 거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차량이 번호판이 달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온 다음에 이거를 인수 거부를 하려면 차량을 바꿔주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차량을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인수 거부를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른 차로 아예 받고 싶으면 번호판이 달리기 전에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이 언제 달리냐면, 보통은 이제 그 매장에 온 다음에 고객님한테 결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신차 딜러가 이제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전에 검수를 하실 것 같으면 이미 매장에 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귀찮더라도 먼저 가서 등록하기 전에 내가 구매할 이제 출고할 차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검수를 마친 다음에 오케이 하신 다음에 등록하는 게 낫지, 등록한 다음에 차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이제 뭐 불량이 생기더라도 도장 불량 정도밖에 없고, 그때 가서 내가 나 이 차 말고 다른 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의 이제 다른 차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차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렇게 다시 다른 차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번호판이 달리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시에 이제 그 출고 서비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출고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사실상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딜러 서비스 받고 출고하시는 분도 많은데, 수입차는 대부분 그 딜러 서비스를 안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현금 페이백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솔직히 딜러 서비스로 해주는 그런 썬팅이라든지 뭐 PPF라든지 뭐 유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가의 이제 서비스를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서비스가 딜러 수당으로 해주는 겁니다. 딜러 수당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가의 서비스를 어차피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썬팅이나 뭐 이런 유리막 같은 걸 조금 좋은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딜러 서비스 절대 받지 마시고 따로 나와서 받는 걸 전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추가금을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금을 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제 그 딜러랑 이제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은 보통 이제 신차 업체와 매장과 굉장히 여러 군데랑 이제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바쁜 경우도 많고, AS라든지 뭐 사후 서비스가 별로 조금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냥 조금 이제 썬팅이나 이런 거 막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출고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페이백을 그냥 받으시고 따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안내를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말인데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뭐 특별한 뭐 소식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다른 영상, 딜러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